자, 정적분은 기하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fx가 이렇게 x축의 위에 있을 때 우리가 a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 이 x값 a부터 x값 b까지 이 x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면 이게 s가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x축 아래에 이렇게 fx가 존재하면 x는 a부터 x는 b까지 이 f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s라고 했을 때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s로 나와요. 그쵸? 이게 이제 최근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거거든? 근데 이제 저는 설명을 좀 했죠. 구분구적법으로. 얘가 음수가 나오는 이유는 얘가 음수여서 그래. 부호상으로 얘랑 곱해준다라는 거거든. 얘랑 곱해준다라는 거거든. 그 적분 구간이 정방향으로 잡혀 있으면 이거 양수. 그다음에 fx가 위에 떠 있으면 양수. 적분 구간이 이렇게 정방향으로 잡혀져 있으면 이거 양수. 그다음에 fx가 밑에 있으면은 요게 음수. 뭐 요런 느낌인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실제로 면적을 구하고 싶으면 그냥 정적분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정적분의 부호를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fx가 이렇게 역전이 돼. 내가 면적 S1이랑 S2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S1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위에 떠 있죠. 얘는 그냥 정적분하면 넓이가 나오는데요. 얘는 fx가 밑에 있어서 그냥 정적분하면 면적의 부호가 반대로 나오거든? 이게 음수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양수로 나오려면은 마이너스는 이렇게 달고 적분해 주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넓이가 나오는데, 근데 봐봐. 우리 이거 했니? 안 했어? 이게 지금 보면 A부터 C까지는 양수고 C부터 B까지는 마이너스를 달고 꺼냈단 말이야. 이게 너네 양수일 때 그냥 빼고 음수일 때 마이너스를 달아서 빼는 이런 습관적인 짓을 언제 하지 않니? 그렇지. 그래서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와 뜻이 같아. 얘 계산 어떻게 하는 건데? 이 안에 있는 fx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꺼내고 이 안에 있는 f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달아서 꺼내죠. 맞죠? 이렇게 넓이 연산을 하는 거야. 같이 몇 개 해보자. 자, 10번 보세요. 139쪽 10번.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fx가 x축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함수의 절편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2차 함수 절편이 0이랑 마이너스 4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지금 적분 구간을 몇부터 몇까지 줬냐면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줬어. 그럼 이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지? 맞죠? 그대로 적분하면 아마 음수가 나올 거야. 봐봐. 자, 0 넣어주면 0이고 빼기 마이너스 2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4, 2, 8이죠.
그럼 요게 3분의 10, 24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3분의 16.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6 나오네. 그쵸? 그럼 요게 면적이 되려면은 애초에 마이너스를 달고 적분을 해주면 이 안쪽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서 플러스 16으로, 플러스 3분의 16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겠죠? 여기가 3분의 16이야. 자,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13번. 이제 그릴 때 뭐가 중요하다고? 절편. 그래프가 언제 위에 있고 언제 아래에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절편이 중요해요. 자,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니까 얘는 0하고 2가 절편이 이런 이차함수야. 근데 지금 얘네들이 적분 구간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줬거든? 그럼 얘는 이제 적분을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그냥 정적분은 뭐 하면 되는데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때는 음수인 곳 따로, 양수인 곳 따로 해야 돼. 음수인 곳은 어떻게 하라고 해? 여기다 마이너스를 달고 적분해야 얘가 양수로 나와. x제곱 마이너스 2x. 계산하는 거 잘 봐.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는 함수가 위에 떠 있으니까 그대로 적분하시면 돼. 자, 앞에 거 정적분하고 0-1, 뒤에 거는 부호만 바꾸면 되죠. 자, 계산하면 0 넣었을 때 0 빼기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이지. 자, 2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4. 0 넣어주면 0이죠. 그래서 뒤에 있는 값이랑 맨 앞에 있는 값이 이렇게 항상 같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산하시다 보면 항상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요만큼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플러스 3분의 4. 요 면적이 3분의 4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요거 계산하면은 3분의 10이니까 이게 3분의 4거든? 요 면적도 이제 3분의 4라는 뜻이야. 답이 3분의 8이야. 되겠죠? 정적분은 이런 의미야. 3차 함수 한번 해보실래요? 16번 한번 해봐요. 16번. 그릴 때 뭐가 중요하다고? 절편을 찾아서 그리는 거야. 아유, 성실해. 이뻐 죽겠어, 아주. 혼자 카톡 온 거 알아? 진짜요? 영상 어떻게, 어디서 봐요? 영상 뭐 봐요? 근데 여기는 어땠어요? 착하다. 이만큼. 알았어, 넌 내가 대학 보내줄게. 야, 넌 그림을 좀 친다잉? 예진이 계산 빨라. 어우, 그래. 그래? 뒤에 못했어. 오늘 수업 하긴 할 거야. 보긴 봤구나. 네. 오케이. 해. 보러 온 거야. 4시4.
그렇지. 위에서 시작해야 돼, 위에서.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자, 보자.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0하고 이렇게 근이야. 근데 이제 최고 창의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셔야겠죠? 자,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시는 거고, 여러분 마이너스 1이 극소는 아닙니다. 요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루트 3분의 2야. 적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달고 적분하고 바로 해도 돼요.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는 바로 적분하고 요거 보고 바꾸면 되겠지. 은근 계산이 짜증나요. 계산하시면 돼. 오케이. 자, 넘겨서 개념 56번. 얘는 이제 여러분 차함수를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차함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 있거든요. 우리 fx-gx 그래프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보세요. 여기 지금 이 교점을 내가 알파, 이 교점을 내가 베타라고 해볼게. 그럼 f 알파랑 g 알파가 서로 같죠. 그래서 여기다 알파 넣으면 0 돼요. 그 다음 f 베타랑 g 베타가 같죠. 여기다 베타 넣으면 0 돼요. 그래서 차 함수는 교점을 x 절편으로 가는 어떤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내가 f에서 g를 뺐으니까 f가 더 클 때는 이 함수가 양수가 되고 f가 더 작을 때는 이 함수가 음수가 돼.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있죠? f 누구니? 얘 기준으로 그리는 건데, 이 gx가 마치 새로운 축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 이 뒤에 빠지는 이 함수가 새로운 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하얀색 함수가 빨간색을 기준으로 위, 아래, 위에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이런 굴곡을 가지고 이렇게 생겨요. 네? 뭐 좀 더 자세히 그리자면 뭐 이렇게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한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리 면적 구할 거니까. 그럼 얘들아, 이 면적이 있잖아. 이 면적이 색깔 이쁘죠? 여기 면적이랑 정확히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함수값의 차이가 그대로 여기에 나타난다 그랬지. 이 함수값의 차이가 그대로 여기에 나타난다 그랬죠. 그쵸? 근데 정적분의 원리 자체가 이 막대기들을 쭉 쌓아서 더해가지고 넓이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넓이 있죠? 요 넓이도 여기 넓이랑 같아. 자, 그러면은 이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로 차함수를 이렇게 그리면 이 fx가 아래에 있을 때는 이 부분이 이제 음수니까 우리가 a부터 이 교점 베타라고 그냥 쓸게요. 베타까지 약분할 때는 이 함수를 그대로 적분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를 달고 적분을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베타부터 b까지 적분을 하실 때는 이 차함수가 이렇게 그대로 양수가 되는 게 관측이 되니까 얘를 그대로 적분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 하나 더 들어요. 자, A부터 베타까지 적분해서 내가 면적을 만들고 싶단 말이야. 그럼 양의 값을 가지고 있는 막대기 하나를 만들어줘야 되거든. 지금 여기 보면 빨간색이 위에 있어, 하얀색이 위에 있어? 빨간색. 그러니까 정적분이 양수로 나오려면 위쪽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빼야 돼요. 지금 위에 있는 함수가 누구니? G, 굿. 그 다음에 두 번째 적분 구간에서 내가 시행하는 이 정적분을 면적값으로 만들어주려면은 양의 값을 넣어야 된단 말이야.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위에 있는 게 하얀색이야, 빨간색이야? 하얀색. 그래서 F에서 G를 빼가지고 적분을 해야 넓이가 나와. 그럼 얘도 결국에 이런 느낌이 있거든? F가 클 땐 이렇게 빼고, G가 클 땐 이렇게 빼고. 그죠? 한 번에 표현하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얘는 우리가 개념서에 약간 연습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봤니? 이론 노트 한번 꺼내 보실래요? 상황 하나만 가정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방향으로 연습을 좀 하고 넘어갑시다. 잘 됐네. 6개 있는 거. 맞아. 근데 그거랑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GX를 어떻게 할까? 색깔을 좀 입혀줄까? 네.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D, 그다음 넓이 3, 2, 5 이렇게 쓸게요. 정적분 값이 아니야. 면적이야, 면적. 자, 그럼 봐봐요. 첫 번째. A부터 B까지 gx-fx 하면 몇일까? 몇이야? 잘 보세요. 3 마이너스 3 뭐야? 3이에요. 잘 봐. 적분 구간 정방향으로 잘 잡혀 있고, 그죠?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뺀 거 맞죠? 이건 정적분 값이 면적으로 나오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B부터 C까지 gx-fx 하면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면적이 된다.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2 잘했거든요. 자, 이유는 뭐냐면 원래 위에 있는 fx에서 g를 빼야 정확히 면적이랑 정적분이 같아지는 건데 지금 반대로 뺐죠. 반대로 뺐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개 잘 보고 대답해봐요. A부터 C까지 gx-fx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부터 C까지 한 번에 3-2가 돼서 1로 나와야 돼. 이렇게 이해를 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가 위에 있을 때 양수로 정적분 값이 나오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한 번 해볼까? A부터 D까지 gx-fx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G가 위에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랑 여기잖아. 3이랑 5는 양수로 나오고 2는 마이너스로 나와. 이래서 답이 6이네. 이해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이야. D부터 B까지 fx-gx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조금 헷갈릴 거예요. 하진이 3이라 그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잘 보세요. 3이 맞거든? 근데 이제 내 추천을 한번 들어봐. 일단 D부터 B까지 이렇게 역방향으로 잡혀 있긴 하지만, 일단 그냥 B부터 D까지라고 생각을 해. 알겠어? 그럼 F가 클 때 양수가 나오는 거거든? F가 클 때 양수가 나오는 거거든? F가 큰 데가 지금 이 부분이니, O 부분이니? 이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방향 적분을 했다면 얘가 양수로 나오고 얘가 역방향 적분이 되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인데 지금 구간이 역방향으로 잡혀 있으니까 부호를 바꾸시면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헷갈릴 겁니다. 5개만 하죠. 그러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하면 지금부터 뭐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니? 교점을 찾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아까 개념 55번에서 뭐가 중요했죠? X절편, 그렇지? 자, 개념 56번.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교점을 찾아놔야 돼. 돼요? 오케이. 자, 요건 제가 바로 한번 시켜봅시다. 여러분, 22번 좀 계산 짜증날 거예요. 22번 해보세요. 이제 X3선 그래프는 많이 그려봐서 십 22번.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약간 굴곡 잡기 힘듦이 있잖아. 2분의 1 같은 거 넣어서 함수값을 한번 비교해봐.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2분의 1이지. 근데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8분의 1이지. 그러니까 2분의 1일 때 y는 x는 2분의 1 지나야 되는데 2분의 1일 때 삼승 그래프는 8분의 1 지나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역전되는구나.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 오케이. 잘했어. 근데 x3승 그래프 원래 이렇게 안 생긴 거 알지? 그치? 이따 내가 잘 그려줄 테니까 그걸로 그림 고치면 돼. 요한이 그렇지, 대충 맞아. 이게 얘들아, 교점을 찾고 그림을 그리는 게 나을 거야. 그냥 그리려고 하면은 조금 상상이 안 될 거야. 자, 해볼게요.
여러분 근데 X3선 그래프들 잘 못 그리시면 안 되는데 요건 이제 우리 그 미분단원에서 많이 그려봤어야 되거든. 근데 교점을 먼저 찾아볼게. 자, 이런 식으로 교점 찾는 거 맞죠? 그죠? 그럼 교점이 3개 나와요. 지금 X3선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뭐, 기억 안 나서 이렇게 그릴 수는 있어. 근데 어쨌든 얘가 직선을 여기가 관통을 해야 되지? 근데 직선과 3차 함수의 교점이 지금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 했구나 라고 예측하셔도 돼. 이것도 잘 했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리면 이렇게 나와야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1이 교점이란 얘기고, X3선 그래프 아시죠? 0이라는 3중근, 0이라는 홀중근을 갖는, 여기가 스무스 포인트가 되는, 자, 이런 3차 함수. 되겠어요? 그 다음 y는 x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되시겠죠? 그러면은 이 왼쪽 면적은 3차 곡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분을 하셔야 되고, 오른쪽 부분은 직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직선에서 3차를 빼시면 돼요. 되겠어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그래프가 딱 봐도 이 0,0에 대한 좀 기함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니? 그럼 면적도 어떨까? 같겠죠. 사실 이거 2배 해도 됩니다. 되겠어요? 괜찮죠? 3차, 2차 하나 시켜봅시다. 26번. 해봐요. 그리는 거는 일단 자유롭게 그려봐. 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게, 이거. 2가지 방법을 해드릴게요. 실전형하고 아주 자세히 처음 배우는 학생용하고 내가 2개로 그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봐, 26번. 서연이는 또 성실하게 다 보고 와가지고. 너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치. 서윤이도 내가 너 맛있는 거 사줄게. 야, 자기가 보고 왔다, 손. 예진이도. 내가 너네 맛있는 거 사줄게. 지연이 씨 보고 왔어? 아니. 또 착해서 구라는 못 치죠?
자, 봐봐요. 이제 그린다는 관점에서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극대나 극소까지 조사하실 필요는 사실 없고, 왜냐면 우리가 축 같은 것도 바로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대신 적분 단원 와서 절편은 좀 중요한 정보가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서 절편이 좀 보이면 바로 찾아보시는 게 좋고. 자, 얘도 마찬가지야. 3차니까 뭐 미분 오케이인데 절편이 보이면 좀 절편을 조사해놓고 하는 게 좋죠. 그 다음 자기가 극대극소까지 찾아서 그릴 거다 하면 요거 위에 거 미분하시면 되고. 자세하게 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1이 극대극소를 갖는 곳이에요. 이제 제가 그림 그리는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두 함수의 위치 관계를 잘 설정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 교점을 찾으셔야 돼. 일단 교점을 찾고 그리자고. 자, 넘어갈 거니까 또 넘어갈 거니까 x로 묶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이 3차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바운스하고 0에서 크로스하는 친구야.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는 0과 마이너스 1에서 크로스하는 친구예요. 이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가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교점이 이렇게 3개가 나온 겁니다. 뭐 여기 소인 곳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지. 예.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고 있는 것도 보이죠? 그쵸? 얘가 바운스 포인트가 되는 이유를 우리가 짝퉁근으로 배웠잖아.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야, 이제는. 이렇게 제곱인 애들은 있잖아. 미분했을 때 안 사라져. 미분했을 때 끈질기게 남아있어요. 미분 그대로 미분. 끈질기게 남아있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도 0이 돼버리니까 미분계수도 0이 되는 곳인 거야. 뭐 어쨌든 그럼 지금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3차가 위에 있어? 2차가 위에 있어? 3차가 위에 있지. 날 보면 안 되지. 여길 봐야지. 근데 잘생긴 건 알지. 근데 여길 봐야지. 얼굴 감상하시면 어떡해요. 수업 뜨는데.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2차가 위에 있어요? 3차가 위에 있어요? 2차가 위에 있죠. 2차가. 그쵸? 여기서 3차 빼기 2차 하시고 2차 빼기 3차에서 적분하면 되는데, 근데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알겠어. 당연히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야지. 근데 지금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교점 찾고 누가 위에 있는지만 알면 되거든요.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지금 이렇게 있고, 맞아요? 여기에다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를 잘 얹어가지고 교점을 몇 개 만들어야 돼? 3개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그럼 2차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아? 맞죠? 아주 디테일한 굴곡들은 좀 다르겠으나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는 확실히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대신 문제를 이렇게 단순화시키려면은 평소에 경험들이 많아야 실전에서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지. 이해되시죠? 이쪽은 3차 빼기 2차, 3차 빼기 2차면 얘들아 이 교점 찾는 식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다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2차 빼기 3차,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뭔가 얘가 이렇게 넘어간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얘 부호 바꾸는 거야. 얘 부호 바꾸는 거야. 교점 찾는 식은 여러분 계속 쓰이니까 안 버리고 잘 갖고 있으면 돼. 자, 마이너스 1 넣어주시고, 마이너스 2 넣어주시고, 0 넣어주시고, 마이너스 1 넣어주고. 내가 이쪽이 항상 2배 된다 그랬지? 이 신기한 일이야. 저기 아가 잔다.
여기 계산하면 2분의 1, 요거 계산하면 0, 0 다 사라지고. 됐죠? 오케이. 하실 수 있겠죠? 있겠죠? 얘들아, 요 공부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기초 문제여도 조금 푸는데 시간이 걸릴 거야. 오케이. 자, 143쪽에 유형 92번 표시고요. 개념서 꺼내세요. 개념서랜다. 이론 노트. 자, 쌤 제목은 fx와 그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야. 자, 이 셈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두 가지 상황을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계시면 이제 거기서부터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fx와 역함수 f 인버스 x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가 있어. 이 그림은 안 그리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지나가잖아? 근데 이 증가하는 fx가 y는 x랑 교점을 두 개 갖는다면 인버스 x는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f 인버스 x는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역함수 처음 배우신 순간부터 있잖아요. 역함수 문제를 역함수를 찾아서 푼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쵸?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y는 x랑 y는 fx의 관계만 이용해서 이 면적을 찾아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면적만 찾는 거야. 정확히 절반이겠지. x가 위에 있을 때는 x-fx를 하면 되고 fx가 위에 있을 때는 fx-x를 하면 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교점이 있는 경우에는 교점부터 교점까지 얘랑 얘를 적분하는 게 아니고 fx-x를 적분하시는 거야. 근데 누가 위에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절대값들 달아놓을게요. 되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난다 하면 A부터 B까지는 fx-x를 하고 B부터 C까지는 x-fx를 하면 되겠지. 어차피 역함수는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결국 하얀색이랑 노란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 하얀색의 2배일 거거든. 됐죠? 자, 두 번째 상황은 fx와 y는 x가 만나지 않는 경우예요. 얘들아, fx와 y는 x가 만나지 않으면 당연히 역함수도 만나지 않겠지. 그래서 이때는 문제 자체가 뭔가 fx랑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역함수의 어떤 대칭성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거든. 이거는 교재마다 표현법이 진짜 다양해. 막 진짜 복잡하게 써놓는 교재들도 있어요. 우린 이렇게 할 거예요. 필기를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잘 들어요. 면적을 이동시켜서 뭐 좀 더 정확히는 대칭 이동인데 그거는 뭐 그냥 알아들으시면 돼. 면적을 이동시켜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할 겁니다. 이 정도만 적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 2번은 제가 밑에 예제로 하나 드릴 겁니다. 예제로. 자, 1번 지워도 되죠? 이 예제를 2번 밑에다가 이론처럼 써놓으면 돼. 자, 가보자. 자, x 3승과 그 fx의 역함수 gx에 대하여 (1부터 2까지) fx dx 더하기 1부터 8까지 gx dx 구하는 문제야. 문제 쓰시고요. 요거 지워도 돼요? 요거 2번 지울게. 자, 제가 그림을 오른쪽에다가 보여드리고 왼쪽에다가 계산합시다. 자, x 3승 그래프는 지금까지 우리가 완만하게 그려왔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 1,1 지나고 2,8 지나는 좀 어마무시한 친구거든? 얘가 0 근처에서나 꼬불거리지 멀리서 보면은 겁나 길어지는 실 같단 말이야. 그래프가 이래. 알겠어요? 지금 제가 적분 구간을 1부터 2까지로 잡았으니까 1부터 2까지를 좀 디테일하게 그렸어요. 자, 이게 fx야. 자, 그럼 gx는 어디야? 자, 괜찮아. 넌 보고 왔잖아. 보고 왔으니까 졸리지. 그럴 수 있어. 예진이 안 자네, 오늘. 신기하네. 그럼 역함수는 1,1하고 2,8이 아닌 8,2를 지나는 이런 역함수겠지. 그러면 지금 얘가 얘기하고 있는 영역은 어디냐면 1부터 2까지 이 부분이란 말이다. 맞아요? 그 다음 2부터 8까지 gx dx는 어디냐면 1부터 8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다. 맞아요? 그럼 여러분 저 gx는 3차 함수 역함수이기 때문에 찾는 걸 아직 배우지도 않았을 뿐더러 적분도 못해요. 그죠? 파란색을 옮길 거야. 어디로 옮겨줄 수 있을까? 여기로 옮겨줄 수 있어요. 역함수랑 원래 함수는 x, y가 서로 역할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원래 함수의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 바꿔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로 옮겨줄 수 있다고. 되니? 그러면 이걸 적분하실 필요가 없고 전체 큰 직사각형에서 가로 2, 세로 8이지. 이 작은 직사각형을 빼면 되겠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 거죠. 그죠? 15고요. 이게 바로 면적을 이동시켜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자라는 얘기예요. 돼요? 보통은 이 1번이 시험으로 나오고요. 이 2번 상황도 뭐 자주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베이직세는 없어요. 되겠어요? 다 병든 닭처럼 졸고 있어. 왜 그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유형 91번은 별표 하나만 쳐주시고 여러분들 숙제 해오시면 돼. 자, 넘겨서 144쪽 개념 57, 58 하면 이제 책이 끝나고요. 여러분들 지금 좀 쉬고 와서 합시다. 18분까지 쉬어요. 좀 자.
쉽게 설명해 줄 거야. 아주 쉬워요. 여러분 중학교 졸업했어요? 그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봐봐요. 어머, 녹화가 계속 되고 있었네. 지나네요. 이따 잘라야겠네. 하나 물어봅시다. 속도 2로 4초 동안 이동하면 몇 미터예요? 8미터 맞아요?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단위도 약분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조사한 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4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이 면적과 같아. 아시겠어요? 쌤 이게 그냥 곱하면 되는데 이걸 왜 면적으로 분석합니까? 그거는 나중에 속도가 변할 때도 이 물체의 이동 거리를 분석할 수 있어서 그렇거든. 요것도 대답해봐 얘들아. 속도 마이너스 3으로 3초 동안 이동하면 거리가 어떻게 돼요? 속도 마이너스 3이면 그냥 왼쪽으로 간다는 뜻이거든. 어쨌든 3초 동안 이동 거리 9예요 9. 그럼 이 9가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면적으로 나타나요. 면적으로. 알겠어? 간단한 등속도 운동이긴 하지만 어쨌든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이동 거리야. 알겠어? 알겠어? 근데 봐봐. 이 운동에서 내가 양의 방향으로 8만큼 움직이니까 이동 거리가 이렇게 8이었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위치 변화량이라는 게 있어. 최초에 내 좌표값이 0이었으면 내가 이만큼 8만큼 왔으니까 내 좌표값 몇이에요? 내 좌표값 몇이야? 뭐야? 최초에 내가 원점에서 이제 8만큼 왔으니까 내 좌표값 몇이에요? 8이야 8.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중 좌표값에서 처음 좌표값을 뺀 값, 이걸 우리가 위치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운동에서는 내가 원점부터 출발해서 했다 치면은 이동 거리는 9인데 맞아요? 근데 좌표값은 몇이죠? 마이너스 9죠. 이 나중 좌표값에서 처음 좌표값을 뺀 값, 이거 우리가 위치 변화량이라고 불러. 알겠어? 그럼 봐봐. 양의 방향으로 운동하면 위치 변화량은 양수고 음의 방향으로 운동하면 위치 변화량은 음수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면적을 자동으로 음수시켜주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뭐죠? 그냥 적분하면 이거 음수 나오지. 그래프가 밑에 있을 때는. 아시겠어? 이런 거야. 그래서 위치 변화량은 내가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면 양수로 나와야 되고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면 음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밑줄 위치 변화량은 그냥 정적분이에요. 이거 바로 이해하실 수 있어. 그리고
위치 변화량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야. 변위라고 합니다. 가끔 이제 변위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설명하시는 쌤들도 계실 테니까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지. 자, 그럼 얘들아, 이 위에 있는 상황에서 4초까지 이동거리를 물어보면 그냥 8이라고 대답하면 되죠? 근데 이 밑에 있는 상황에서 3초까지 이동거리를 물어보면 마이너스 9라고 대답해야 돼요? 9라고 대답해야 되죠. 근데 그래프가 밑에 있으니까 그냥 정적분을 하면 저게 음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아서 할 거야. 알겠어요? 얘는 그냥 하고요. 그럼 음수일 땐 마이너스가 달려서 적분되고 양수일 땐 그냥 적분되는 뭐랑 닮았니? 면적 구하는 거랑 닮았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3번 보시면 움직인 거리 S는 하고 시작되는 문장이 있어. 움직인 거리는 속도가 양수일 땐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고 속도가 음수일 땐 부호를 바꿔줘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넓이적분을 합니다. 넓이적분이라는 말은 없는데요. 우린 그냥 넓이적분이라고 그냥 생각할게. 우리만의 용어로 쓰자. 절대값을 달아서 적분하겠다고. 조금만 더 이해해 봅시다. 자, 1번에 있는 위치 얘기는 내가 좀 이따 해줄게요. 자, 이런 등속도 운동만 있진 않겠죠? 제가 가장 간단한 등속도 운동 얘기를 좀 했지만 이런 운동도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 면적 4, 여기 면적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내가 0초부터 2초까지는 속도가 양수니 음수니? 양수죠. 그 다음 2초부터 3초까지는 속도가 양수니 음수니? 음수죠. 자, 그럼 어떤 운동을 한 거냐면 처음에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4만큼 움직인 거예요. 속도가 계속 변해도 이제 이동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2초부터 3초까지 나는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너네가 보기에 왼쪽으로 2칸 움직인 거야. 알겠어? 그럼 봐봐. 여기서 위치 변화량은 처음에 내가 여기 원점이었다 치면 마지막 좌표값과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내가 4만큼 갔다가 이만큼 돌아왔으니까 내 최종 좌표값이 몇이에요? 2죠.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은 2야, 2. 위치 변화량이 2로 계산되려면 위에 있는 면적은 양수로 계산이 되고 아래에 있는 면적은 음수로 계산이 돼야 돼. 맞아요? 이럴 땐 그냥 정적분을 하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동거리를 물어보면 몇이죠? 몇이야? 이동거리는 6이지 6. 그치? 그러면 4는 그냥 정적분이 되면 되고 얘의 정적분 값은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야 돼. 맞아요? 그래서 0부터 2까지는 그냥 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2부터 3까지는 이게 마이너스 2로 나오지 않게 마이너스를 달아서 적분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한 번에 그냥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시겠어요? 요게 답니다. 그냥 이 단어는 이게 다야. 58번도 개념 똑같아요. 근데 1번에 보면은 이상한 x 제로가 붙어 있죠. 위치 x는 자, 요 x 제로 출발하는 위치, 초기 위치 이렇게 한번 써봐. 자, 위치 x라는 건 좌표값 얘기하는 거거든. 자, 내가 이 운동에서 있잖아, 얘들아. 이 운동에서 알겠어. 이렇게 4칸 갔다가
두 칸 다시 돌아온 건 알겠어. 알겠어? 근데 내 좌표값이 2일 수 있는 이유는 처음에 출발한 곳이 원점이었으면은 2인 거야. 그죠? 근데 내가 처음 출발한 곳이 만약에 7이야. 좌표값이. 그러면 4칸 갔다가 11만큼 왔다가 두 칸 돌아가면 9에 위치하게 되죠. 그쵸? 이 위치 변화량에다가 초기 위치를 더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보통은 원점을 출발해요 라는 말을 꼭 붙여줍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저 x0는 생략될 때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위치 변화량이랑 이동 거리라는 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되겠어요? 자, 8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8번? 아, 얘들아, 미안한데, 1, 2, 3번 먼저 해봐요. 1, 2, 3번 먼저 해보세요. 아, 신나 보이길래. 네? 신나 보여서. 그렇죠. 친구한테 구라치면 안 되죠. 자, 봅시다. 지금 VT가 6-2t라고 나와 있으니까 y절편 6이고 기울기 -2로 내려오는 거야. 여긴 3일 거야. 이해되시죠? 처음엔 양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가 3초 때 속도가 0이 되고 3초 이후에 음의 속도를 갖게 되는 운동이에요. 자, 1번. 3에서 점피의 위치 물어봤잖아. 이 면적이 이동 거리라 그랬죠. 그쵸? 근데 원점을 출발했다 그랬으니까 그냥 원점에서부터 9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럼 답은 뭐야? 9인 거야. 근데 굳이 이 위치 x를 구하는 공식을 쓰자면 x0는 문제에서 원점을 출발했다 그랬으니까 0. 그 다음에 얘는 적분해서 30 넣어주시면 되지. 그럼 18-9니까 9 나오죠. 맞죠? 자,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 이렇게 분석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얘가 조금 더 효율이 좋을 거야. 아시겠죠? 그려놓고 적분이 필요하면 하시면 돼.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0초부터 4초까지 점피의 위치 변화량 한번 구해볼게요. 얘들아, 뭐가 넓이 적분이고 뭐가 정적분인지 헷갈리면 있잖아. 음의 값으로 나와야 되는 게 이동거리인지 위치 변화량인지를 보시면 돼. 이동거리가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넓이 적분이야. 위치 변화량은 그냥 정적분이야. 자, 4초면 여기잖아요? 여기 면적도 그냥 구해볼 수가 있는 게 x증분, 요 t증분이 1이니까 요 y증분이 2일 거란 말이야. 그럼 면적이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1일 거라고. 맞아요? 그럼 물체가 9만큼 갔다가 1만큼 왼쪽으로 온 거니까 위치 변화량은 8이 되는 거지. 근데 굳이
위에서 배운 위치 변화량 공식을 쓰면 그냥 0부터 4까지 VTDT를 하는 거죠. (24-16) 되겠어요? 근데 이 분석이 훨씬 직관적이고 편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은 제가 쓰진 않고 t는 0에서 t는 4까지 전피의 이동 거리 물어봤죠. 움직인 거리 물어봤지. 그땐 계산이 어떻게 해야 돼? 9 플러스 1. 답이 10인데 이 9랑 1을 좀 분석해보면 9는 0부터 3까지 그냥 적분한 거고 왜? 양수니까 속도가 3부터 4까지 6-2t를 부호 바꿔서 적분한 결과가 이제 1이 되는 거죠. 되겠어요?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 자,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언제예요? 3초 때. 사실 이건 우리 2단원에서도 했었지. 맞죠? 자, 이 상태로 이제 8번 풀어보세요. 되긴 하는데 20분 남았는데? 괜찮겠어? 너 근데 지금 진짜 장난 아닌가 보다.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 건 처음인데? 그러니까 그래 보여. 약간 대학생이 이틀 밤샌 느낌이야. 자, 봅시다. 자, 일단 원점을 출발하여 라는 문장은 좀 밑줄 그어주셔야 될 것 같고, 속도 VT가 다음과 같을 때 전피가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에서의 전피의 위치를 물어봤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t-1, t 플러스 1이니까 뭐 제대로 그린다면 이 마이너스 1과 1이 절편인 뭐 이런 함수겠지. 근데 이제 물체의 운동은 시간이 양수인 것만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물체는 맨 처음에 왼쪽으로 이동하다가 1초 때 잠깐 속도가 0이 됐다가 그 다음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맞죠? 그럼 1초까지 뭘 물어봤어? 이동? 거리가 아니라 위치 물어봤죠. 위치 물어봤으니까 위치 변화량을 먼저 구해. 어떻게? 요 면적 대신 양수일지 음수일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계산해 놓은 다음에 오케이? 그냥 애초에 위치 변화량은 정적분이다 라는 걸 외우셔도 되고.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3분의 2만큼 움직인 거지. 오케이. 자, 됐고요. 개념 58번은요. 우리 이렇게 적고 조금 문제 풀어봅시다. 결국 얘들아, 개념 57, 58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게 자기가 물리적인 센서가 좀 있어서 VT 그래프 해석이 잘 되면 그냥 이제 직관으로 푸실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지금 결국 개념 57, 58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냥 이거야. 위치 변화량은
이제 뭐 0초부터 4초까지, 0초부터 3초까지, 0초부터 2초까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어. 2초부터 5초까지, 3초부터 7초까지, 7초부터 100초까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정적분이라는 거야.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 다음 이동거리는 면적적분을 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개념 55, 56, 57, 58은 다 한 덩어리고 개념 55, 56에다가 약간 의미를 부여한 게 개념 57, 58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근데 이제 문제 풀이 관점을 제가 두 가지 정도 드릴 거라서 이따가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고요. 우리 개념 57번에도 필기 하나만 할게요. 요거를 내가 얘기 안 해준 것 같아가지고 개념 57번 요 끝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결국 위치 x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고 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엑셀레이션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가속도를 적분하면 가속도를 쭉쭉 다 더해주면은 속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쭉쭉 더해서 면적을 구해주면은 이제 이동 거리가 나와. 이렇게 57에다가 필기해 주세요. 자, 필기 다 끝나신 분들은 13번부터 18번까지 풉니다. 13번부터 18번까지. 너네 XT 그래프는 기억나? XT 그래프 개념 42, 43번에서 했던 거 41, 40인가 42, 43인가 개념 42 42, 43 여기 아니 들어봐봐 얘들아 너네 야 여기 면적을 다 구해놓고
문제를 풀면 편하거든요. 네, 정적분 관련 식도 써드릴 테니까 보세요. 0부터 4까지 변이 물어봤어. 그럼 지금 1초부터 3초까지 총 이만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 3초부터 4초까지는 2분의 1만큼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돼야 돼요. 근데 굳이 정적 분식을 사용하신다면 0부터 3까지는 그냥 변위니? 0부터 4까지 그냥 VTDT를 하면 되는 거지. 위치 변화량. 자, 그 다음에 4에서 위치 물어봤어. 이 최종 위치라는 것은 여러분,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면 음의 방향으로 이동된 게 계산이 돼야 되죠. 그쵸? 그래서 얘도 그냥 0부터 4까지 VTDT를 하면 돼. 근데 이제 초기 좌표 값이 있었다면은 그걸 더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문제 서두에 보시면은 원점을 출발하여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얘도 답은 2분의 3이다.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이제 2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지. 계산은 0부터 3까지는 그냥 적분하고 3부터 4까지는 마이너스 달고 적분하고. 되겠어요?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 움직인 거리 물어봤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 물어보는 거거든? 여기는 무시하고. 그렇죠? 오른쪽으로 2분의 3, 그 다음 왼쪽으로 1만큼 움직인 거죠. 그래서 2분의 3 플러스 1이고, 굳이 정적분 기호로 써드린다면 1부터 3초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운동했으니까 그냥 적분하고, 3초부터 5초까지는 마이너스를 달고 적분하면 되는 거지.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3초죠. 그 다음 문제에서 3초까지 움직인 거리 물어봤으니까 0부터 3까지 절대값 VTDT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절대값을 달 필요는 없죠. 어차피 양수니까. 이게 이제 물리 1단원 아니니, 그죠? 자, 근데 있잖아, 얘들아. 이걸 진짜 잘해야 돼. 뭐냐면, 어, 146쪽에 2번 봐봐, 얘들아. 내가 두 가지 관점을 준다 그랬지? 아우, 얘 뭐 하루 종일 내려가네? 너네 앞에 개념 42번에서 배웠던 게 이제 뭐냐면, 이런 걸 배웠어. 물체의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 xt가 있을 때 물체의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 xt가 있을 때 이걸로 이 물체의 속도를 알 수 있는 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배운 게 미분법이란 말이야. 어떻게 하면 속도 함수를 알 수 있지? 얘를 미분하면 되죠. 뭔가 이제 xt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물체가 운동을 지금 무슨 운동을 하는 거니? 처음에 원점에 있다가 1초 때 좌표값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2초 때 좌표값이 다시 0이고 계속 이쪽으로 운동하는. 맞아? 그러면 얘는 실제로 함수값이 작아지는 동안 음의 방향으로 운동하고 함수값이 커지는 동안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여기서 속도가 음수, 여기서 속도가 양수란 말이야. 그래서 속도를 어떻게 봤었냐면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로 봤었죠.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로 봤었지.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로 봤었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친구의 도함수 ET-2를 이용해서 이 물체의 운동을 거꾸로 추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물체의 위치값이 이 면적이 돼버리는 거거든. 알겠어? 근데 봐봐. VT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위치나 이동거리를 구하려면은 계속 적분을 해야 돼. 알겠어? 근데 XT를 그려놓고 하면 그냥 이 물체의 위치가 좌표 값으로 환산이 돼요. 알겠어? 그래서 이 XT 그래프 해석이 훨씬 유리할 수가 있어요. 심화 문제면 심화 문제일수록 위치랑 이동거리를 여러 개 찾아야 되면 여러 개 찾아야 될수록.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두 가지 솔루션으로 지금부터 풀어드릴 거거든. 자, 잘 보세요. 자, 좌표가 2인점을 출발하여 라고 했으니까 얘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알겠어요? 0 넣으면 2 나온다 이런 뜻이야. 여기다 0 넣으면 2 나온다 이런 뜻이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저렇게 생겼대. 자, 근데 T는 2에서 점 P의 위치가 14일 때라고 했죠. 맞죠? 자, 위치는 정적분이야, 넓이적분이야? 정적분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애들이. (0부터 2까지) 위치를 계산하면 14가 돼요.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A를 계산하라는 얘기거든요. 아시겠어요? 당연히 좋아. 당연히 좋아. 당연히 좋은데 이제 이런 풀이도 돼요. 근데 이 솔루션을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왜냐면 솔루션 1이 편할 때가 있고 2가 편할 때가 있거든. 얘들아 4t 플러스 a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이제 a가 5였으니까 얘가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뭐 이렇게 생긴 거야. 알겠어? 근데 이제 2초 때까지 면적을 구해보니까 여기 2 넣으면 몇이지? 요 면적이 뭐야? A가 2야? 아, 미안해. 저기 좌표가 2인점을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2를 더해야 되는구나. 여기 X0를 더해야 돼요. 4 플러스 2A, 그러니까 4 플러스 6A가 돼요. 넘어가면 A가 4인데? 어쨌든 뭐. 그럼 2 넣으면 뭐야? 8, 4, 12지. 여기 면적 구해보면 사다리 꼴이니까. 왜 16 나오지? 아, 2t제곱이구나. 적분을 잘못했어. 소리. 그럼 여기다 2 넣으면 4, 2, 8 플러스 2니까 10. 그럼 A가 1이 2야. 여기다 2 넣어서 이거 10이고. 그럼 요 면적이 2 플러스 10 나누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 10인 거죠. 됐어요? 근데 이제 위치는 14인 거야. 왜냐면 초기 위치가 2였으니까. 알겠어? 근데 여기서 문제 풀 때 이런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어. 잘 봐봐. 요게 VT지. 맞아요? 요걸로 부정적분에서 XT를 찾아.
부정적분에서 xt를 찾아볼게. 2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c. 맞아요? 얘는 뭐냐면 t에다가 숫자를 딱 넣었을 때 바로 좌표값을 알려주는 함수가 돼. 적분 상수는 문제에서 줘요. 알겠어요? 그럼 c 몇이야? 2. 문제에서 이제 위치가 14가 된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 t에다 뭔가를 넣어가지고 14가 되는 거란 말이야. 는 14 이렇게 풀면 이렇게 나오죠. t 몇 나와요? 2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이번 문제는 솔루션 2로 이제 A를 찾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는데, 그 이동거리나 위치를 찾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최종 답이 뭐 4에서의 위치를 찾아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여기다 4를 넣어버리는 게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 당연히 위치는 정적분이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넓이적분이다. 이것도 사용하셔서 미정 계수를 구하실 수도 있어야 되는데, VT 함수를 이용해서 부정적분한 이 XT 함수가 그 개념 42번에서 배웠던 위치 함수다.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 연습을 조금만 해놓으시면 나중에 시험 문제가 엄청 깡패처럼 풀리는 걸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오케이. 얘네들이 왔다 갔다가 되잖아? 그러면은 지금부터 모의고사 수능에 나오는 4점짜리까지 한 번도 안 틀릴 수 있어.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질문 문제 풀이는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합쳐서 할 거니까 그 오늘 질문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같이 보내주시고, 요거 147쪽까지 다 풀어오시고, 그 다음 마필 시너지 숙제표에 적혀있는 문제까지 끝까지 다 풀어오시면 돼요. 알겠어요? 우리 수요일에 깔끔하게 마무리하게 다 풀어오세요. 오케이, 끝. 수고했습니다.